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무기 개발이 북한의 경제 정치적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부대표는 26일 워싱턴 허드슨 연구소에서 실시한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실무협상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제시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만으로는 결과를 낼 수 없으며 실무협상을 통한 구체적인 세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But to seize these opportunities, it's not just the leaders that have to meet. Our negotiating teams have to meet as well. We have to do the hard and detailed work of crafting a balanced roadmap, one that meets the interests of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웡 부대표는 이어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은 폭넓은 비전과 함께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변화할 수 있는 정상 간 첫 약속을 만들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경제와 안보, 정치적 이득을 가져오고 군도 전쟁 준비에서 항구적인 평화 역할로 바뀔 것이라며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The DPRK has its own negotiating team. When they're ready to set in motion the necessary talks, when they're ready to seize the opportunities that we have before us, our team will be ready as well.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시스템 개발을 매우 냉철하게 보고 있다면서 제재 유지를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제재는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고립을 더 심화시킬 뿐이란 신호를 전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미북 실무협상 거부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ut Special Envoy Steve Biegun and Alex Wong and others, like their predecessors, have tried valiantly to engage with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only to be repeatedly rebuffed. So often when people say, why doesn't the U.S. talk to North Korea, the fault has been mostly on Pyongyang's doorstep.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워싱턴 내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협상 재개 요구에 북한이 어떤 형태로 응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26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한 연합훈련의 연기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미군의 연합훈련과 대비태세에 주는 영향을 묻는 의원 질문에 미한 연합훈련을 계속하거나 연기할지 또는 조정할지 면밀히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훈련 여부와 관련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박항기 한국 합참의장의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소속 병력과 직원들의 불필요한 항공 여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6일 트위터에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따라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 여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즉각 효력이 발생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인도태평양 사령부 휘하 모든 군 병력과 민간인, 계약 직원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촉구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 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26일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북한의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적합한 보건위생 물공급 시설이 부재하고 전체 인구의 43%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라면서 북한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북한 정부 당국의 국경 봉쇄와 외국인 출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이런 고립만이 정답은 아니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alone will not be able, that's my view, to contain the virus if it spreads in North Korea without the support and the cooperation and the engagement and the dialogu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북한 정부는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과 국제기구들의 접근도 제한해왔다고 지적하고 주민 생활과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사회 지원을
북한은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y call i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 prepared to respond and the government to allow full and unimpeded access to medical and humanitarian access.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 키트 1,500개를 평양에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지원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그러나 북한 요청에 따라 공급했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의 전달 시점과 경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N뉴스 지다겸입니다. 유엔에서 대북 압박을 주도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이 사회주의 체제의 폐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북한이라며 심각한 경제와 인도적 문제를 짚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워싱턴의 민간단체 허드슨 연구소가 자본주의 최고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역설했습니다. 사회주의는 정부가 경제뿐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자산 그리고 생명까지 통제하는 체제라면서 이는 번영이 아닌 가난을, 기회가 아닌 의존을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이 아닌 매일의 악몽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re's still too much pain and poverty in the world. There are many causes, but the biggest cause of human suffering is socialism. 헤일리 전 대사는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통제 체제 속에 주민들은 식량난의 영양 실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About 70% of North Koreans require food aid. More than 1 out of 5 young and middle-aged women are malnourished. Nearly 30% of children are physically deformed from hunger. 헤일리 전 대사는 중국의 문제도 짚었습니다. 북한의 이웃인 중국이 시장 경제를 도입해 경제적 번영은 이루고 있지만 사회주의 정치 체제로 가장 억압적인 국가라는 겁니다. Are we really free if we own nothing and the government owns everything? Of course not. And over the years, we've proven that capitalism can work for everyone. 이어 소련 연방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뒤 전 세계적 빈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소득 불균형 등 자본주의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모두가 공평하게 가난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이라며 절대로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헤일리 전 대사는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민주당 대선 경선 유력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대해서 사회주의는 완전히 재앙으로 미국인으로서 반드시 이를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산업개발기구와 국제소수력발전센터는 지난해 북한의 10메가와트 미만 소수력 발전 설비 용량이 2016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들은 최근 발표한 2019 세계 소수력 발전 개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6년 이후 각각 1.6메가와트에 달하는 회창 발전소 1, 2호와 8메가와트급인 금야강 발전소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전기 보급률도 4년 전 27%에서 39%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급률 100%를 유지하는 한국이나 중국은 물론 82%인 몽골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발전 설비 용량이 지난해 11만 6천 메가와트로 북한의 11배, 발전 전력량은 북한의 26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수년 동안 북한과 이란, 러시아, 중국 등 사이버 역량이 높은 적대 국가 4곳을 집중적으로 주시해왔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크리스 크랩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기관 시설 안보국장은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사이버 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랜섬웨어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크랩 국장은 이어 미국은 랜섬웨어 공격 대응에 조금 늦었다면서 공격은 학교, 병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사이버 안보 기간시설 안보국의 역할은 사이버 안보 시스템의 주요 이해 당사자들에게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